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활동하는 유튜브 콘텐츠 리뷰어입니다. 주로 전 세계 넷플릭스 콘텐츠와 음악, 애니메이션 등을 분석하고 리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 된 작품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K-팝 데몬 헌터스. 2025년 6월 20일 어느 평범한 아침. 평소 리뷰 주제로 자주 정보를 공유하던 지인이 넷플릭스 링크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니 제목부터 독특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처음엔 그냥 K-팝에 악마 퇴치라는 설정을 붙인 뻔한 성장물인가 보다 했죠. 하지만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전 완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작품은 서울의 어두운 밤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조명이 꺼진 무대의 뒤편, 검은색 한복을 입은 아이돌 보이 그룹이 천천히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로 이야기의 핵심 빌런이자 복합적인 상징을 지닌 존재, 사자 보이즈. 이들이 바로 한국 전통의 저승사자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였습니다. 흔히 저승사자는 죽은 자의 영혼을 데리고 가는 존재, 곧 영혼의 인도자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작품은 이 존재들을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사랑과 집착, 명성과 권력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의 욕망을 반영하는 존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아이돌이라는 현상과 저승사자라는 전통적 존재의 융합은 매혹과 공포, 찬양과 소멸 사이의 경계를 그리며 시청자로 하여금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이들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죠. OST 유어 아이돌즈에서 사자 보이즈는 무대 위에서 팬들에게 내 영혼을 바칠 준비됐어? 라고 묻습니다. 검은 말총무와 흑색 반투명 한복 위에 디지털 빛으로 깃든 문양들이 떠다니고 무대 아래의 팬들은 황홀경에 빠진 얼굴로 그들을 올려다보죠. 그 장면은 저에게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부적에는 분명 한자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귀신이 망령을 끊고 혼백은 사자의 무대에 모이라. 이건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저승사자는 단순히 영혼을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윤리와 질서를 상징하는 중재자거든요. 이걸 아이돌 서사에 녹였다는 점에서 저는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애니 전편을 정주행하고 곧바로 리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K-팝 콘텐츠가 아닙니다. 저승사자라는 전통적 존재와 현대 대중문화의 충돌,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 욕망의 구조를 분석한 아주 정교한 작품이에요. 이 말은 제 채널 구독자들에게 직격으로 꽂혔고 영상은 순식간에 150만 조회수를 넘기며 확산됐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전 세계에서 제보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에펠탑 앞에서 수백 명의 팬들이 Your Idol 무대를 따라하는 플래시몹을 벌였고 그들은 직접 제작한 저승사자 복장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검은 치마 저고리, 도포자락을 연상시키는 현대적 재해석이상.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아이돌 응원봉 대신 붉은 실로 엮은 부적을 장식한 곶깔이 씌워져 있었어요. 그들이 외친 구호는 이랬습니다. Nous sommes les messengers de la mort coréenne. 우리는 한국의 죽음의 사자들이다.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는 실제로 K-팝 데몬 헌터스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 공간엔 팬 아트뿐 아니라 저승사자 캐릭터들의 복장과 부적 설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고 작중에 등장하는 콘백 수집기라는 장치도 팬이 3D 프린터로 복원한 실물이 전시됐습니다. 전시장 한쪽에는 한국의 저승사자 문화에 대한 짧은 다큐도 상영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망자의 영혼을 거두는 사자의 모습이 고려시대 벽화에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번 작품에서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되었는지 기교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철학과 세미나였습니다. 현대 미디어 속 상징과 감정이라는 세미나의 일부로 이 작품이 철학적으로 분석됐거든요. 발표자는 라이너 헤센이라는 독일 철학자로 그는 세저 보이스의 리더, 귀마 캐릭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귀마는 전통적 죽음의 사자지만 동시에 인간의 내면에서 가장 고독하고 외면받은 감정을 수집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영혼을 빼앗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방치된 영혼들을 구조하는 그림자 치유자에 가깝죠. 청중들 중 한 명은 이게 철학 논문 주제가 될 수 있느냐고 묻자 발표자는 웃으며 이건 현대 한국 철학의 대중적 서사화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죠.
그렇게 단순한 애니로 시작된 이야기 하나가 이젠 전 세계적 철학 담론의 텍스트가 되었고, 저는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K-팝 데몬 헌터즈를 처음 보고 놀란 건 단순한 세계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낸 문화적 파장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었고, 그게 얼마나 빠르게 전 세계를 움직였는지를 체감하면서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리뷰 영상을 올리고 나서 3일 만에 유튜브 댓글에는 서울에서 귀마 포스터를 찍어주세요 라든지 혹시 인사동에 진짜 저승사자 복장이 전시된 곳이 있나요? 같은 요청이 줄을 이었어요. 심지어 이메일로는 직접 한국에 간다며 관광 계획을 문의하는 외국인들까지 있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인천공항에서 처음 직접 확인했죠. 7월 초 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보인 건 넷플릭스 대형 광고 배너였는데 거기엔 세이지아 보이즈 전신 이미지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면 영혼은 응답한다. 한국의 저승사자가 세계를 향해 무대를 연다. 처음엔 픽션인 줄 알았지만 옆을 보니 진짜로 어떤 프랑스 팬이 그 앞에서 캐릭터 코스튬을 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더군요. 서울 홍대 앞거리로 가봤습니다. 원래도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곳이긴 했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이돌 무대 위에서나 볼 법한 검은 한복, 머리에는 붉은색 실로 엮은 고깔, 그리고 검은 부채. 눈앞에 보이는 건 저승사자 차림의 코스튬 플레이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니 속 장면을 따라하며 Your Idol OST를 틀고 군무를 재현하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은 독일에서 왔다던 소피아라는 여성이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이 작품을 보기 전까진 한국 문화에 대해 거의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캐릭터가 단순히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승사자는 한국 전통 속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단순한 팬질이 아니라 공부예요. 며칠 뒤 전주 한옥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놀랍게도 이곳도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도포를 입은 남성과 루미 복장을 한 여성 팬이 전통 찻집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고 카메라 감독까지 고응해서 마치 단편 영화를 찍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웃으며 그러더군요. 요즘은 사자 세트라며 복장까지 빌려가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서울 동로에 있는 한 국악 체험관에서였습니다. 그날은 유럽 팬 약 40명이 사전 예약을 하고 왔다고 해서 저도 구경 삼아 따라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세이지아 보이즈 콘셉트의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있었고 어떤 팬은 실제로 머리에 쓴 모자 안쪽에 한자로 귀마지령이라는 문구를 새겨두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현장 강사님이 살짝 당황한 눈치였어요. 이게 뭐야? 코스프레인가? 하지만 금세 적응하시더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마음은 진심이네요. 그럼 가야금 먼저 배워볼까요? 그 후 1시간 동안 이 팬들은 가야금과 장구, 소리를 체험했고 마지막에는 애니메이션 OST를 직접 연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한 프랑스 팬이 가야금 줄을 조심스럽게 튕기며 멜로디를 흉내냈고 옆에서 독일 팬이 북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Your Idol의 멜로디가 어설프게 남아 전통악기로 울려 퍼졌을 때 그 순간은 말 그대로 마법 같았습니다. 관람객 중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체험관 강사님은 나는 이런 연주는 처음 본다며 감탄하셨죠. 그 여운이 가시기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특별 전시도 찾아갔습니다. 주제는 저승과 삶, 그리고 귀환. 공식적으로 이 전시는 애니메이션과 관련이 없었지만 시기상 겹쳤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콘텐츠를 연결하기 시작했죠. 전시장엔 고려시대 벽화에 등장하는 저승사자의 모습이 나와 있었고 그 옆에는 애니 속 세이지아 보이즈의 설정화와 나란히 비교해 놓은 팬들의 포스터가 전시 외부에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분에게 물어봤더니 공식 전시물은 아닌데 외국 팬들이 자발적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너무 정성스러워서 그냥 놔뒀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전시관 앞에서 체코에서 왔다는 50대 부부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딸이 애니메이션에 푹 빠진 덕분에 한국에 오게 됐고 전통 문화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분은 전시장 앞에서 작은 부적을 꺼내 제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딸이 직접 만든 부적이에요. 저승사자에게 혼이 가지 말고 삶에서 빛을 찾으라는 의미래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사자는 단지 죽음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과 죽음 사이, 문화와 대중, 외국과 한국 사이의 연결자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K-팝 데몬 헌터즈는 그 사자의 길을 따라 모두를 한국이라는 나라 안으로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도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리뷰 영상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현상 자체가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남겨야 할 중요한 문화적 기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들고 팬들과 함께 도시 곳곳을 다니며 체험하고 하루하루를 촬영과 인터뷰, 관찰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일본에서 온 2명의 팬과 함께 북촌 한옥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자 보이즈의 구원 캐릭터 복장을 한 상태였고 긴 블랙 코트형 도포와 붉은색 실로 장식된 허리끈, 그리고 작중에서 등장하는 장신구를 소품으로 재현의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이 골목, 7화에 나왔던 장면이랑 거의 똑같은 분위기예요. 그들 중 한 명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켜고는 귀마가 영혼을 부르는 장면을 따라하면서 장난스럽게 외쳤습니다. 사자의 부름을 받아라, 홀령이여 나타나라. 처음엔 저도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열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 있던 바로 뒤쪽, 고즈넉한 한옥 민가의 창문이 열리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할머니가 조용히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여긴 그냥 우리 집이에요. 혹시 방송은 조금만 옆으로 가서 해줄래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팬들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끄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은 말없이 그 자리를 벗어났고 저도 뒤따라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그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 장면을 재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안에는 진짜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미처 생각 못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도 크게 울렸습니다. 저 역시 그날 카메라 렌즈 너머로만 문화를 바라보며 그 장소의 온기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북촌에 있는 작은 전통 찻집에 함께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평소에 활발하던 그 2팬은 이날만큼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그들 속에서 감정의 움직임이 느껴졌고 결국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자 보이들 처음 봤을 땐 죽음을 멋진 판타지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그 죽음이라는 주제가 누군가의 일상과 감정, 삶에 실제로 닿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세트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었네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도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외국 팬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전시관 안, 조선 후기 민화 속 저승사자 그림 앞에서 한 프랑스 팬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었네요.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이별을 정리했는지 그 방식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캐릭터를 쫓는 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관찰자이자 배움의 여정에 들어선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북촌을 돌아왔던 일본 팬 2명은 이후부터 더 이상 콘셉트 코스튬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통문화 체험 행사에 참여했고 한국 장례문화와 윤회, 사상의 상징이라는 주제로 국립도서관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진지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사 논문 주제를 바꾸려고요. 처음엔 사자 보이즈가 좋아서 한국에 왔지만 지금은 진짜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누가 시킨 것도 캠페인으로 유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의 콘텐츠가 사람들의 감정 속에 들어가 삶의 태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런 조용한 공감, 작은 자각, 그리고 느린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그날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편집을 마친 다큐멘터리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자 댓글은 순식간에 5,000개를 넘어섰고 전 세계 각국의 팬들이 자신들의 도시에서 벌어진 K-팝 데몬 헌터즈 현상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미국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한 스트리트 댄서가 Your Idol을 리믹스한 버전으로 퍼포먼스를 했는데 배경에는 한자로 귀마라 적힌 LED가 번쩍이고 있었고 관중들 중에는
직접 부채를 만들어 가져온 팬도 있었습니다. 그 공연 영상은 단 이틀 만에 300만 조회수를 넘겼고 CNN에서도 짧은 클립으로 소개됐죠. 프랑스 파리의 센강 인근에서는 대학생들 중심의 홈백 플래시몹이 벌어졌습니다. 애니 속 장면을 따라하며 부채춤을 추고 바닥에 직접 그린 저승사자 문양을 두고 여기가 영혼의 광장이라 외치는 장면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감명 깊었던 건 영국 런던에서 벌어진 콜라보였습니다. 현지 스트리트 뮤지션이 첼로와 대금을 조합해 골든의 전주를 클래식 스타일로 편곡해 연주하더군요. 그 앞에는 외국인들이 고요히 서서 한 손엔 손부채, 다른 손엔 한글 노랫말 프린트를 들고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그냥 열풍이 아니다. 진심이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한 대학교 축제에서 사이자 보이스 코스프레 콘테스트가 열렸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우승자는 귀마 복장을 정교하게 재현한 미술학도였고 그가 무대 위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연결이라고 말하며 절을 올렸을 땐 교수진과 관객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현지 거리 벽화 예술가가 혼백을 수확하는 사자 보일이라는 제목으로 거대한 벽화를 제작해 SNS에 올렸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음악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야. 우리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의 꿈을 듣고 있어. 실제로 음원 차트도 폭발적이었습니다. Your Idol은 스포티파이 글로벌 1위, 골든은 아이튠즈 월드 차트 1위,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에서는 두 곡 모두 탑5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멕시코의 한 DJ는 골든을 EDM으로 리믹스해 수천 명이 몰린 파티에서 틀었다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런던과 도쿄, 베를린에 있는 제 지인들도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걸 만들어냈냐? 진짜 저승사자 문화가 저런 식으로 재해석되다니 충격이야. 그리고 하나같이 말하더군요. 우린 이제 한국을 단지 콘텐츠 수출국으로 보지 않아. 이건 하나의 문화운동이야. 그렇게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짜 감정과 정체성에 다가가는 문화 흐름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야외 상영회에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가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되자 수백 명의 팬들이 숨을 죽이며 귀마의 최후 장면을 지켜봤고 엔딩 크레딧이 흐르자 고요한 박수가 일제히 퍼졌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 진짜 한국 문화가 세계 속에서 살아 숨쉬는 순간이다. 저승사자라는 모티브는 분명 한국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상징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상실과 아픔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애니메이션 하나가 단지 히트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한국이란 나라엔 이런 정서와 상징,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그 메시지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춤으로, 때로는 벽화나 리믹스로 되돌아왔습니다. 런던에서는 동아시아 장르문화 비교 포럼이 열렸고 토론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사자 보이즈에 표현된 한국의 사후 철학이었습니다. 도쿄예술대에서는 학생들이 한지공예 수업에 참여하며 극중 저승사의 복식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 전통 의복에 기반한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선 한독일 교수가 한국 문화는 감정이론에 대한 실천적 사례라며 수업에서 골든 뮤직비디오를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외국인 팬들이 더 이상 한국을 K-팝의 나라, 드라마의 나라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한글은 예쁘기만 한 게 아니었네요. 철학이 있었어요. 한복은 무대 의상이 아니라 전통의 감각이었어요. 저승사자,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따뜻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하나의 문화 수출국이 아니라 정서적 공명을 만들어내는 세계 문화의 중심 중 하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K-팝 데몬즈라는 작품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한국이라는 땅이 수천 년간 품어온 이야기의 무게와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류가 대세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전 세계의 눈빛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저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가며 이 이야기의 결말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컷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혼을 부르는 사자들은 이제 세계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이야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K감동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통해 감동과 희망을 나누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따뜻한 면을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다음번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